저는 집에서 프리랜서 작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창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위층에서 쿵쾅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려서 나가보니까 이삿짐을 나르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딱 봐도 윗집에서 이사를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끄러웠지만 짐들을 다 정리하고 나면은 잠잠해지겠지 생각을 하고 참았습니다. 3, 4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또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윗집이 시끄럽더라고요. 아직도 정리할 짐들이 남아있는 건가 생각이 들었지만 이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히 짐들을 정리하고도 남았을 시간일 텐데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윗집에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복도와 계단에서부터 너무 격심하게 쿵쾅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소리가 들리는 현관문에다가 바짝귀를 붙여보았습니다. 중년 목소리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와 남자아이의 빽빽거리는 목소리, 그리고 발 굴려대는 소리가 매우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렇게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부모님 되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초인종을 눌러서 얘기를 해볼까 했었지만 그냥 말았습니다. 용기가 나질 않더라고요. 역시 시간이 지난다면 서서히 소음이 줄어들 거라 생각했던 내 바람이 깨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작업을 마치고 잠을 자는 중이었습니다. 막 잠에 든 지 1시간 채도 안 된 시간이었는데 도대체 이른 아침에도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난데없이 윗집에서 무언가로 막 빠아대는 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정말 이게 짜증이 나는 게 쿵쿵대는 소리가 좀 조용해진다 싶어서 안심하고 잠을 자려고 하면은 또다시 세차게 쿵쿵거리면서 찍어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치 일부러 저 잠 못 자게 약을 올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윗집 이사 이후로 점점 제 작업의 능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부족한 잠 때문에 컴퓨터 앞에서 꾸벅대며 졸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졸지 못하게 벼랑간 막 쿵쾅대는 소리가 들리는 것까지 여러 가지로 진심, 고문실이 따로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윗집과 대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과자를 들고서요. 최대한 저는 좋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분명 많이 통하는 좋은 사람들일 거야. 너무 쫄 필요 없어. 용기를 내어서 손가락을 벨로 가져다 댔습니다. 누구세요? 네, 아랫집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아, 안녕하세요. 저 다름이 아니라 요즘 이 집에서 이사하고 나서부터 층간소음이 심하게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요. 층간소음이요? 네, 유독 아이들이 뛰는 소리하고 아침에만 무언가로 빻는 소리 같은 게 들려서 그러는데 좀 조용히 해 주실 수 없나 해서 찾아왔거든요. 아이들이 뛰는 소리라뇨. 저희 집에 아이들이 없는데. 그리고 아침에 무슨 소리가 그렇게 난다고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아주머니의 태도에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 소리가 날 때마다 제가 몇 번이나 여기 층에 올라가서 들어보고 확인하는데 이 집에서 들리는 소리가 맞아요. 아이들 뛰는 소리도 그렇고 주방 같은 데서 요리를 하신다고 아침마다 무언가로 빻는 소리까지 수차례 나는 것까지도요. 그 소리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잠에서 깨고 제가 하는 일에도 여러 번 지장이 생기는데 부탁을 좀 드릴 수 없을까요? 여기 층에 올라와서 저희 집에서 일하는 소리를 엿듣고 있었다고? 그거 범죄 아닌가? 아, 그러니까 자꾸 저희 집에서 층간소음이 일어나니까 정확히 어느 집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제가 겪는 상황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드릴 게 없지만 이거 간식거리인데 아이들 좀 주세요. 아니요, 됐어요. 저기 다시는 그렇게 여기 층에 올라와갖고 저희 집에서 나는 소리 엿듣고 하지 마세요. 와, 이거 져준다고요? 아무튼 알겠으니까 이만 가세요. 윗집과 첫 대면부터 느낌이 쎄하게 그지 없었습니다. 잠깐 말을 섞어보았지만 시큰둥한 반응뿐만 아니라 아이가 없다고 거짓말을 친 것도 그렇고 예감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역시 잠잠해질 거라는 희망과는 다르게 층간소음은 지속되었습니다. 쿵쾅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깨면은 이젠 내 심장이 쓸데없이 두근두근거리면서 고동을 치더라고요. 말했듯이 비교적 작은 소음에도 바짝 긴장을 하게 되고요. 왜 이렇게 내가 가슴을 졸이고 있어야 하는 건지, 자꾸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뭘 써야 하는지 까먹게 되고,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윗집에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더 이상 머뭇거리고 뭐고 할 것도 없더라고요. 또 과자 주러 오신 거예요?
과자 주세요, 과자. 아니 애야, 엄마 좀 불러줄래? 네? 엄마 좀. 민수야, 쓸데없는 사람 같으면 그냥 문 닫아. 네, 엄마. 다음에 꼭 과자 주세요, 형. 이왕이면 초콜릿 과자로. 어처구니를 완전 상실해버릴 정도로 열이 더 치밀어 올라 저는 그제 현관문을 발로 한 대 쾅 차버리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억눌렀습니다. 한 번 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래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벨을 눌렀습니다. 정중한 어조로 잠깐만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지만 그래도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기운이 완전히 다 빠진 채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층간소음은 계속되었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가 없었고 이미 빡칠 대로 빡쳐서 하고 있는 일도 도무지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올라가 봤자 문을 안 열어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일 테니까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층간소음을 제발 멈춰달라는 내용을 아주 최대한 정중하게 작성해놓고 그 집 현관문 앞에다가 붙여놓았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다음날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제 집 현관문 앞바닥에 놓여져 있는 무수한 쓰레기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놈이 몰지각하게 남의 집 현관문 앞에다가 쓰레기들을 버려놓았을까 생각하다가 그걸 자세히 보니 뭔가 익숙한 글씨체가 보이더라고요. 다름이 아닌 그것은 제 글씨체였고 어제 윗집에 붙여놓았었던 종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여전히 층간소음이 장난 아니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야이 새끼들아, 사람 말이 말같이 안 들려? 그만 좀 하라고. 여기 빌라 당신들만 사는 곳인 줄 알아? 그만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으면 알아서 그만해야 될 거 아니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저는 소리가 울리는 걸 핸드폰 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난 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꾸 윗집에서 고의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켜갖고 전화를 드렸는데 제재를 좀 할 수 없을까요? 선생님,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당장 미치기 일보 직전이니까 제발 좀 와서 윗집 것들 좀 제재해달라고요. 네, 일단은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경찰은 5분 이내에 빌라 앞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하게도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마자 요란하게 쿵쾅거리던 윗집이 아주 얍삽하게 냄새를 맡고서는 소음을 멈추더라고요. 층간소음이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막 시끄러웠었는데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마자 눈치 까고 멈추더라고요. 증거는 있어요? 녹음된 거라든지. 윗집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나요? 두 모자가 살고 있는 것까지 봤어요. 먼저 아셔야 할 게 이런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저희 경찰서에서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영상까지 보여드렸는데 정말 심하게 발 구리는 소리, 빡는 소리 등 온갖 충격음들이 진동하고 있는데 제재를 할 수 없다니요. 네, 이런 문제는 다른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선생님께서 보여준 영상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고를 받았으니까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죠? 작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찰과 함께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든든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경찰입니다.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습니다. 신고자분께서 이 집에 쿵쾅거리며 뛰는 소리를 비롯한 빡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은 그런 적 없는데. 윗집 여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히 피어나오는 표정을 애써 숨겨가면서 초연한 척 하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그 모습이 가증스럽게 그지없더군요. 경찰은 제가 녹화를 했던 영상을 그 아줌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상을 다 보고 난 뒤 아줌마가 하는 말이 가관이더군요. 아니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나는 소리가 저희 집에 그 신원지가 된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나요? 저 남자 집에서 들리는 소리가 우리 집으로부터 발생된다는 건 너무 어거지죠. 아줌마, 억제 피우지 마세요. 당신 집 아들이 집안 구석구석을 쿵쾅대면서 뛰어대는 소리, 그리고 당신이 요리한다고 막 뭔가를 빻아대는 소리를 일주일이 넘도록 시달려왔는데 어디서 오리발이세요? 아니 뭐라고? 저 남자 당장 전화가세요. 저 남자 몰래 일기층에 올라와서는 저희 집에서 무슨 소리가 새어나가는지 다 엿듣고 있더라고요. 이거 명백히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사생활 침해? 웃기고 있네. 아줌마, 당신네들이 일으키는 소리가 우리 집까지 다 들리는 마당에 내가 하는 일에도 지장을 받고 심지어 수면까지도 제대로 못 취하고 있는데 어째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있겠어.
어디 한번 바꿔서 살아볼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리라는 증거가 있냐고. 말은 안 했지만 나도 층간소음 당해봐서 아는데 그거 대각선에 위치한 집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아랫집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면서 괜히 우리 집에서 난다고 단정 짓고 있네. 꼭 아줌마같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시끄럽다는 사실을 잘 모르더라고. 뭐? 이것도 아저씨 고작에 뛰는 소리 같고 그렇게 예민해서 어떡해? 적어도 이런 공동주택에서 소음 정도야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고작 그거 갖고 경찰까지 불러서 난리칠 일이야? 그렇게 예민해갖고 일상생활이 가능한가 몰라? 예민하다고? 자, 두 분 그만하세요. 보아하니 가뜩이나 낡은 주택이고 여러 가지로 층간 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어 보이는데 이웃끼리 서로 배려하면서 살지 그래요. 들어보니 자녀분이 있다고. 경찰로 통해서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나가면서도 경찰은 층간소음은 경찰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박아서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가고 나서 한두 시간은 조용하다가 한 번 더 층간소음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보다 더 매섭게 일어나더군요. 틀림없이 아까 일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소음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씨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야! 부하가 치밀어 오른 저는 공부하면서 망치를 꺼내들고 천장을 매우 쳤습니다. 저도 똑같이 대응해서 소음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윗집에서 더욱 악에 받쳐서 소음을 일으키더라고요. 그야말로 소음 대전쟁이었습니다. 빡치게 만드는 짓도 어디 한두 번 해야지. 제발 사람이 말하면 작작 좀 해 이 미개한 새끼들아!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고 더 이상 집은 내 안식처가 아닌 고문실이 되었습니다. 잠을 자는 중 느닷없이 둔탁한 소리에 강제 기상하는 것이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찜질방에서 자게 되는 날이 많았어요. 너무 분하고 괘씸하더라고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저딴 흉물스러운 인간들 때문에 내가 집 놔두고 도망가서 잠을 자야 하는 것인지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우퍼 스피커를 주문했습니다. 나날이 갈수록 윗집에서 고의적으로 내려치는 소음의 강도가 커지는 것만큼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집 여기저기 천장에다가 우퍼 스피커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끄러운 락 메탈 음악을 엄선해서 틀어놓았습니다. 아주 묵중한 사운드가 울려 퍼지는 소리에 시겁했는지 쿵쿵거리면서 온갖 발길질과 쇠질을 퍼붓던 윗집이 잠잠해지더라고요. 집가집게 아무리 쇠뭉치 같은 걸로 바닥 내리쳐도 쩌렁쩌렁한 기타 사운드와 쉴 새 없이 두들겨대는 드러밍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계속 저번처럼 까불어볼 하니까 이제 시작인데 왜 재미없게 주춤거려 갑자기 계속해서 까쳐봐. 아무튼 윗집에 사는 흉물스러운 인간들이 소리를 내던지 말든지 계속 우퍼 스피커를 이용해서 락 메탈 사운드로 참교육을 시전해 주었어요. 그 시끄러운 사운드에 저 역시도 정신을 뺏겨 제가 하는 작업이 많이 더뎌지긴 했지만 그 인간들에게 제대로 복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통쾌했습니다. 잠을 자는 새벽 중에도 그 인간들이 고의적으로 다분한 소음을 내어서 내 잠을 깨우면 저는 우퍼 스피커를 틀어서 강제로 헤비메탈 콘서트를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음악을 튼 채로 새벽 작업을 하고 있던 와중 벨소리가 울리더라고요. 무엇인지 직감한 저는 우퍼 스피커를 끄고 바깥에 나가보았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윗집 아줌마와 그의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음침한 몰골로 서 있었어요. 아니 이런 한밤중에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들? 저기 도대체 무슨 짓거리세요? 네? 무슨... 왜 이렇게 늦을만까지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빵빵하게 트냐고요? 네? 음악 소리라니요 난데없이. 그쪽 집에서 나는 소리인 거 확인 다 하고 내려왔는데 어디서 시치미를 떼요? 진짜 미치셨어요? 네? 다짜고짜 내려와서 미쳤다니 아줌마!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아줌마 집 몰래 엿들었다고 범죄리 뭐니 하시면서 이젠 제 집에서 나는 소리까지 엿들으세요? 엿듣고 싶지 않았는데 굳이 내려와서 듣게 만들잖아요. 그쪽 집에서 나는 음악 소리인 거 명확한데 정말 졸렬하게 그런 음악으로 보복하고 싶으세요? 도대체 어떤 음악 소리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까짓 거 참으면 되는 거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저기요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저희 집 와이프하고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많이 얼굴을 붉혔던 것 같은데 이웃끼리 더 이상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애가 있는 가족이라면 이리 뛰어놀고 저리 뛰어노는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애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게 어디 한두 번 해야지 쉴 새 없이 소리가 무한 반복해서 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글을 쓰거나 잠을 잘 때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면 어쩌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아주 가슴을 졸이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왜 제가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도 신경 안 쓰시나요? 그쪽 분들 때문에 전 고문실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인데. 아, 그거야. 조금만 이해를. 그리고 그렇게 애가 뛰어놀 나이라는 거 알고 있다면 아이한테 뛰지 말라고 경고하거나 따끔하게 혼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윗집 아주머니께서 그냥 많이 방치하시더라고요. 참 이기적이다. 세상에 그렇게 배려심이 없어서 어떡해? 그럼 당신이 한번 애 키워봐.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당신이 애 키우면 얼마나 컨트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적어도 제가 애를 키운다면 그렇게 아줌마같이 개념 없게 키우진 않아요. 그래도 처음엔 좋게 풀고 싶어서 간식거리까지 들고 찾아갔었는데 애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내 손에 들고 있던 그것도 아직 건네지도 않은 과자를 갑자기 애가 확 낚아채가지를 않나. 층간소음 때문에 다시 한번 방문했는데 다짜고짜 애가 달려들어서 나한테 대뜬 과자를 달라고 하질 않나. 아니, 제가 무슨 산타클로스입니까? 층간소음을 떠나서 정말 애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뭐야, 정말 우리 애가 그랬어? 아니 그게 뭐야 이 야심한 시간에. 싸우려거든. 좀 바깥으로 꺼져서 싸워주세요. 결국 주민들에게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경찰은 저와 윗집 사람들이 자초지종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경찰들은 이렇게 싸움이 불거지게 된 게 서로 합의점을 찾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자, 합의점을 무슨 알아주고 해? 이렇게 된 거 어디 한번 지옥 끝까지 가보자고. 그렇게 윗집 아줌마는 삿대질을 하면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윗집의 남편 되시는 분이 그래도 개념이 있는 분이었어요. 네, 경찰분들 말씀처럼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죠. 저희가 이사오고 나서부터 시끄러우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젊은 아이에게 잘 말하도록 하고 빠른 시일 내로 바닥에 소음 방지 매트를 깔도록 하겠습니다. 왜 매트까지 깔아줘야 하는데? 당신도 그만해 이제. 이사까지 와서 계속 이런 걸로 이웃끼리 싸우면서 살 거야? 이런 걸로 또 한 번 이사를 가고 싶어? 아줌마가 힐난하면서 꽥꽥 소리를 질러댔지만 남편분의 표정은 단호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윗집과 마지막 전쟁을 치른 이후 저는 오랜만에 꿀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 귀와 정신까지 좀먹던 층간소음은 사라져 있더라고요. 저는 천장에 바짝 밀착해 놓았던 우퍼 스피커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동안 윗집에서 우악스럽게 내려치는 소리, 제가 공구로 천장을 마구 친 탓인지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새로 고민 중입니다. 뭐 이건 제 잘못도 있고 하니까 제 선에서 해결을 하도록 해야죠. 더 이상 윗집과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도 싫으니깐요.